시골 외곽의 작은 마을. 낮은 언덕 위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집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진은 아내 미나와 결혼한 지 4년 차였다. 그러나 미나는 외국지사로 발령을 받으면서 부득이하게 장기 출장을 떠나게 되었고 서진은 홀로 처가 근처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곳엔 미나의 어머니, 즉 서진의 장모인 윤희가 살고 있었다. 윤희는 올해 56. 그러나 그녀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잘 관리된 피부, 가녀린 허리, 그리고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 동네 사람들은 윤희를 보고 여전히 꽃 같은 여자라며 혀를 내둘렀다. 서진아, 오래간만이네. 네, 어머니. 불쑥 와서 죄송해요. 아니야, 미나도 없고 혼자 외로울 텐데 잘 왔어. 윤희는 환하게 웃으며 서진을 반겼다. 그리고 그렇게 둘만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다. 윤희는 서진에게 정성껏 끼니를 차려주고 서진은 집안의 고장난 곳을 고쳐주며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각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졌다. 서진은 마당에서 나무 장작을 옮기다 비에 흠뻑 젖은 채 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어머니, 수건 좀! 윤희는 급히 안방에서 수건을 들고 나왔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서진의 몸으로 향했다. 흰 티셔츠는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단단한 가슴과 선명한 복근 라인이 그대로 드러났다. 어쩜 저리도.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킨 윤희는 수건을 건네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어서 닦아, 감기 들겠어? 네, 고맙습니다. 서진은 웃으며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자꾸만 그의 젖은 팔뚝과 목선을 따라갔다. 그날 밤 윤희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밤바람은 후텁지근했고 그녀의 뇌리엔 자꾸만 서진의 젖은 몸과 그 남성적인 향기가 맴돌았다. 안 돼! 미쳤나봐! 쟤는 사위야! 우리 미나 남편이라고. 그러나 이성은 쉽게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며칠 뒤 부엌 쪽 배수관이 막혔다. 서진이 공구를 챙겨와 직접 수리를 시작했다. 윤희는 조심스레 옆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쪼그려 앉은 그의 허리 라인, 바지 위로 드러난 단단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눈에 들어왔다. 어휴, 힘들겠네. 괜찮아요. 금방 돼요. 서진은 고개를 돌려 윤희를 바라보았고 둘의 시선은 순간적으로 딱 맞닿았다. 그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동시에 묘한 떨림을 느꼈다. 금기임을 알면서도 그 떨림은 거부할 수 없는 자극이었다. 서진은 먼저 시선을 피했지만 윤희는 이미 스스로도 알지 못할 불씨에 사로잡혀 버렸다. 그날 저녁 윤희는 일부러 서진의 방 근처를 배회했다. 아니야!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도 그녀의 손은 문고리를 향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어머니? 서진이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희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서진은 그녀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를 방 안으로 이끌었다. 오늘만은? 어머니 말고 그냥 윤희 씨로 있어주세요. 서로를 마주본 순간 입술은 자연스럽게 겹쳐졌다. 깊은 숨결, 떨리는 손끝, 윤희의 손은 서진의 단단한 등과 어깨를 더듬었고 서진은 그녀의 허리와 등, 그리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슴을 감쌌다. 그들의 몸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자주 마주치고 더 자주 서로를 찾았다. 주방, 창고, 마당 뒤편.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다. 틈만 나면 그들은 서로에게서 열기를 나눴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출장 일찍 끝날 것 같아. 다음 주에 집에 가려고. 서진은 핸드폰을 든 채 숨이 턱 막혔다. 그리고 동시에 옆에 있던 윤희도 그 전화를 듣고 온몸이 굳었다. 이제 그만해야 해.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난 이제 선생님 없으면 안 돼요. 안 돼? 우린 너무 멀리 와버렸어. 윤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서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미나가 돌아온 날. 세 사람은 아무 일 없던 듯 식탁에 앉았다. 웃음소리와 대화가 오갔지만 윤희와 서진은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밤이 깊어가고 미나가 먼저 방으로 들어간 후 윤희는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다 뒤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그림자에 몸이 굳었다. 서진아, 이젠 안 돼. 저도 알아요. 근데 마지막으로만
서진은 그녀의 어깨를 뒤에서 감싸 안았다. 윤희는 저항하지 못한 채 그의 품에 안겼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미나가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다. 외견상 모든 것은 평온했다. 미나는 도시 생활에서 지친 몸을 시골에서 쉬며 회복하려 했고 윤희는 그런 딸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리고 챙겼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거짓이었다. 밥상 너머로 서진과 윤희가 마주칠 때마다 둘 사이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나가 잠든 밤이면 윤희는 베개를 껴안은 채 온몸이 떨렸다. 손끝과 입술 그리고 몸 어딘가 깊숙한 곳에선 여전히 서진의 온기와 손길이 선명했다. 끝났어야 했어. 이건 정말 아니야. 그러나 욕망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미나는 친구를 만나러 시내로 나가게 되었고 집에는 서진과 윤희 둘만 남았다. 저녁은 드셨어요? 아니, 그냥 대충. 둘은 일부러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말을 건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색함은 묘하게 뜨거운 긴장으로 바뀌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 정말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 나도 알아. 알아서 더 힘들어. 서진은 윤희에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근데 멈추질 못하겠어요. 서진은 그녀의 손목을 잡고 이마를 그녀의 어깨에 기댔다. 그 숨결은 뜨겁고 거칠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등을 감싸며 속삭였다. 미쳤어? 우리 둘 다? 그날 밤 그들은 다시금 서로에게 삼켜졌다. 서진의 손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윤희의 셔츠 단추는 하나씩 풀어졌고 그녀의 가슴은 그의 손 안에서 숨을 쉬듯 떨렸다. 서진은 그녀의 피부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선생님, 미치겠어요? 정말. 나도 그래, 나도. 둘은 욕망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탐닉했다. 마치 내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그날 이후 윤희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속삭였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욕망이야.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니야, 사랑이야. 너무 늦게 찾아온, 너무 늦게 알아버린 사랑. 그녀는 낮이면 서진을 피했고 밤이면 그의 손길을 갈망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어느 날 미나가 거실에서 서진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화면엔 윤희와 주고받은 문자가 잠깐 떠올랐다. 오늘 밤 조심해서 와요. 기다릴게요. 미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처음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설마 아니겠지? 그냥 오해겠지. 하지만 미나는 그날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밤마다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소리, 그리고 아침이면 서로를 피하는 어머니와 남편의 어색한 시선. 미나는 서서히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다. 며칠 뒤 미나는 일부러 외출한다고 말한 뒤 몰래 집 뒤편에 숨었다. 그리고 그녀는 두 눈으로 직접 보았다. 부엌 뒤편에서 서로를 안고 키스하는 서진과 윤희. 미나는 입술을 틀어막고 무너질 듯 주저앉았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세상이 무너진 듯한 충격.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당신이. 그날 밤 미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서진과 윤희는 그녀가 모든 걸 봤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미나는 짐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오직 짧은 문자만이 남겨졌다. 둘 다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집안은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다. 서진은 거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울었다. 윤희는 방문 앞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욕망이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금지된 시간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되었다. 숨겨진 시간, 끝나지 않은 이야기. 미나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집안은 여전히 적막했다. 정적만이 가득한 공간 속에서 서진과 윤희는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들판은 여전히 푸르고 하늘은 맑았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한데 그들의 세계만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서진은 방문 앞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가녀리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엔 여전히 그녀를 향한 갈망과 미련, 그리고 짙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우린 정말 끝인가요? 윤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수백 번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끝낼 수 없는 감정이었다. 너무 늦게 알아버린 욕망, 너무 뒤늦게 피어난 사랑. 며칠 뒤 마을 어귀 카페에서 윤희는 누군가로부터 소문을 들었다. 그 집 이제 곧 팔린다더라. 아, 미나 씨네? 그래, 미나 씨가 집 처분하고 다시 도시에 자리 잡는다더라. 너 봐. 윤희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을 덜컥 놓칠 뻔했다. 그제야 실감났다. 미나는 정말로 두 사람을 완전히 지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서진과 윤희는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마당에 앉아 있었다. 이젠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서진이 낮게 말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천천히 포했다. 근데 우린 서로를 정말 잊을 수 있을까?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빛났고 바람은 지나치게 따뜻했다. 며칠 후 서진은 짐을 쌌다.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다. 윤희도 마찬가지였다. 집은 팔렸고 그녀 역시 이곳을 떠날 준비를 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서진과 윤희는 마주서서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건강하세요. 너도.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덧붙이지 못한 채 각자의 길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게 정말 끝일까? 도시 어딘가. 붐비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누군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곳엔 익숙한 뒷모습이 있었다. 길 건너편 윤희는 무심히 핸드백을 들고 서 있었고 서진은 그녀를 발견한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둘은 동시에 시선을 느끼고 천천히 서로를 바라봤다. 어쩌면 이건 정말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금기의 반복일까?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은 채 어딘가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